검찰총장의 장모. 나는 이걸 사실 제목으로 달기가 좀 껄쩍지근했던 게 너무 무슨 3년 드라마 같잖아요. 이상해. 저는 더 이상했던 얘기부터 할게요. 네. 제가 오늘 포털을 쭉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야, 이 기사는 정말 탑감이잖아요. 그럼 이 기사를 가지고 심층 취재를 여러 언론사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털에 보니 우리가 소위 그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받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털에 떠 있는 게 MBC 메인 뉴스에서 다룬 기사가 거기 뭐 무려 10,000 몇 개인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거 하나 떠 있고 기타 다른 언론에서 다룬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웃기죠. 완벽한 특종이잖아요. 네. 이 상황이라 그러면 네. 그러면 최소한 뭐 비슷하게 따라라도 그러니까 인용 보도라도 해줘야죠. MBC가 이런 거 스트레이트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무슨 땅을 사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사기 조작인 건데 예금 잔고 증명서 네. 이걸 가짜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이걸 보여주는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는 윤석열의 장모는 나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상태인 것 그 같고 피해자라도 그 피해자라는 말 자체가 범죄를 시인하는 거래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거는 공문서예요? 사문서요. 아. 사문서 위조 행사죄가 이제 걸리게 돼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이 검찰이 지금 아무리 누르고 있어도 이거는 다시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자기가 예전에 왜 그 윤중천 별장 갔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막 즉각 막 고소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고소했죠. 근데 이런 것도 본인이 그 항상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오늘 그 대검찰청장 청에서 나온 반응은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식 관련 없다 이런 식으로 특혜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수사 기록 공개하면 되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 이야기 계속 많이 하잖아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려 가짜 예금 잔고가 350억 네, 350억. 원이에요. 그렇게 사기죠, 해서 사기. 그거 보고 사기.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나도 그렇죠.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 여기에 나오는 이 부동산업자 안모 씨하고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가 서로 동업자였던 거잖아요. 네. 한쪽은 이제 이 땅을 보러 다니는 것 같고 한쪽은 돈을 만들어 오는 일종의 그렇죠. 공모 조작단 이게 이런 건데. 그 조직폭력배가 뭐 범죄단체 구성죄거든요. 되게 세요. 근데 조직폭력배 보면요. 행동대장도 있고 보스도 있고 그 안에서 의도 터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다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문제고 그럼 민사적으로 자기들끼리 뭐 해결을 하든지 싸우든지 하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명백하게 형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사문서 위조하고 저게 더 가면은 이제 사문서 위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의료법 위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 요양병원 이사장을 초대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아주 그 유사한 데자뷰가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소윤이라는 분의 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윤석열 총장이 변호인을 소개했다잖아요. 이번에도 변호인을 소개했다. 네. 그 장면을 보고 변호인을 저렇게 소개하는 거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딱 겹치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언급되는 인물이 나경원 남편까지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MBC도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팩트 체크를 했을 거예요.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2012년 여기에 관련돼 있는 투자자 정모 씨의 무고죄 사건 항소심 재판 맡은 사람이 바로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우 판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같은 이제 소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나경원 수사를 안 하는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의혹을 가질 그럴 수 만한 있죠. 그러니까. 정황이죠. MBC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막 얽어 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뚜렷한 정황을 갖고 같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뭐 허위 조작 방송이다, 정치적 뭐 탄압이다 이런 식의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떳떳하시다면 직접 고소를 하시는 것이. 네. 그 이야기는 없어요 또. 그러니까 저는 그 법무사 있잖아요. 법무사 허위 증언을 해서 동업자를 오히려 궁지에 몰았던 법무사가 나중에 반성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양심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사실 허위 증언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
그 법적 분쟁이 시작되니까 그 상대방이 무고로 또 고소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진짜 그게 무서운 검찰 권력인 거죠. 국민들이 경험해 보면은 검찰에 가서 수사를 한번 받아보니까 최근에 느낀 것도 뭐냐면은 상대방을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무력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 태도 자체가 나는 비인권적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포나님한테도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런 것보다 이제 저는 쿨하게 검찰에 가면 그렇게 조사를 받는데 전 다른 거 없어요. 검찰과 언론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의 가족을 털 때는 혐의가 없음에도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털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확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되기 이전에도 나름대로 중요한 뭐 중앙지검장이라도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검찰들이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라고 하면 진짜 이건 큰일 날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허망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아직 못 버리고 있다고 느끼는 게요. 제가 이제 뭐 다 공개는 못 하겠지만 제가 어찌 됐든 이 정부와 관련돼서 검찰의 공격을 그 받았던 한 축이고 참고인 조사도 여러 차례 받아봤어요. 그런데 고약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참고인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을 밝히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뭐 죄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검찰은 주로 이제 언론이나 조중동 나온 거 갖고 뒤밀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또 누가 어떻게 진술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그 팩트를 다 확인해 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안 해요. 이 검사들이. 그리고 얘기하는 대로 다 조서를 써요. 그리고 다 끝나고 그냥 사인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지장 찍고. 근데 뭐 지금 피의자로 소환된 사람도 그렇고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 다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의심하고 이런 게 있으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 우리한테. 네. 그래서 기소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고인 조서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별개고 자기네들이 짜놓은 프레임 가지고 공소장을 만들더라 기소 내용을. 정말 이게 완전히 그 웃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 가면은 기각도 되고 무죄 확률도 높아지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그 이 언론 플레이를 염두에 두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너무 아무튼 이상한 검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장모 최모 씨가 땅 매입 문제에 대해서 사위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까지가 나왔죠. 스트레이트에서 예, 네. 예. 밝혀낸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육성이 그렇게 나왔죠. 육성이. 예, 내가 뭐 손해만 보고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나도 변명을 해야 되니까 사위한테라도.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총장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거죠. 이게 난 이거 제일 열받았거든요. 조국 장관 때 비교해 보세요. 조국 장관이 뭐 그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알았네 몰랐네 이 지랄들을 떨면서 이 어마어마한 수십억 원대 사기 사건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장모니까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는 유혹이 있다면 이거는 저는 윤석열의 사퇴 각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과 언론의 유사성이 있네요. 팩트에 기반해서 수사하거나 팩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틀을 정해놓고 가고 그 틀을 가지고 기소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주 이게 더 열받는 유사합니다. 거예요. 우리 정말 단단히 준비해서 정말 기억 다 되살려서 확인해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 진지하게 이 조사를 안 해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짜놓은 틀에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우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스트레이트에서도 윤석열 총장 쪽에 장모의 재산 문제에 대해 법률 조언이나 자문을 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지만 답변을 못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침묵은 시인인데 그런데 검찰총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나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조국 장관 때처럼 말해. 그럼 공정하다고 이야기해 아니 줄게요. 그 반만 해. 그래서 지금 걱정이 공수처가 뜨잖아요. 네.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공수처 수사각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에 네. 가장 공수처 수사각인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